방금 소개받은 차동숙입니다. 일단 저는 오늘 그 방법적인 부분, 그리고 순서적인 부분, 쇼도 플랜에 대해서 그런 거 설명드릴 거예요. 의외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제일 먼저 그 쇼도 플랜의 시작은 전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일단 전화로 친구들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냥 수다만 떨지 마시고 전화로 니즈를 먼저 파악하셔야 해요. 근데 질문할 때는 무조건 긍정적인 질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뭐 너네 아이들 너무 못 먹어서 안 크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쵸? 듣는 날 되게 기분 나쁘죠? 아니면 뭐 너네 신랑 요즘 코로나라 사업 잘 안 되지? 걱정이 많겠다. 이 말도 딱 들으면 어때요? 실제로 코로나라서 사업이 안 되더라도 얘한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싹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좀 지양하시고, 어떤 식의 표현을 하시면 좋으냐면, 지혜 엄마는 보니까 음식도 너무 예쁘게 코디해서 애들 잘 먹이더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애들 너무 잘 먹지?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애들 운동도 잘하고 커서 걱정 하나도 없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너도 능력 있고 남편도 잘 벌고 하니까 노후 걱정은 없겠다. 그치? 뭐 이런 거. 아니면 너 어쩜 이렇게 몸 관리를 잘하냐? 넌 생전 다이어트는 생각해 본 적도 없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일단 본인이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게 좀 깔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그렇지 않다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을 좀 술술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전화로 일단은 이 친구가 어떤 니즈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렇게 니즈를 확인하고 그냥 끊으시면 안 되고요. 아니면 혹은 우리 곧 만나자 이거 절대 안 돼요. 곧 만나는 거 그 곧 언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꼭 특정 일자를 지목해야 돼요. 뭐 수요일 1시 30분 스타벅스에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꼭 확인해가지고 일단은 전화로 니즈 파악한다. 정확한 만날 약속 장소와 시간을 잡는다. 요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만나러 갈 때 이제 준비물이 있어요. 그냥 맨손으로 떨렁떨렁 가시면 안 되고요. 제가 챙겨가지고 가는 거는요. 만나러 갈 때, 흰 책자인데 이제는 파란 책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그 흰 책자 챙겨가고요. 와이 클린, 하우 클린 해독책 챙겨가고요. 그리고 서플먼트 가져가고, 그리고 건강 체크리스트, 요소다, 그리고 이렇게 니즈 파악할 때 해독이나 다이어트를 아예 작정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인바디 체중계도 꼭 챙겨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서 일단 건강에 니즈가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일단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하는 거 꼭 있거든요. 가자마자 보통 이제 친구들이니까 수다를 많이 떨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저는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수다 떨기 전에 내가 해주기로 한 얘기 딱 30분만 먼저 하고 수다 떨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약속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줄 거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서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러면 보통 이제 막 수다가 길어져서 놓치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잡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서 저는 이게 좀 간단하고 좋은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건강 체크리스트를 들이밀어요. 그거를 하게 하고요. 일단 사람들이 대부분 몸의 독성, 그러니까 그 건강 체크리스트를 하고 나면 대부분 많아요. 요번에 새로 나온 파란 책자 보니까 그걸로 하면 진짜 대부분 7개 이상은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몸의 독소를 한 번씩 싹 빼내고 싶은 욕구가 있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어때? 이렇게 하면은 보통 맞지, 있지, 이렇게들 대답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원래 우리 몸에 해독작용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환경오염, 노화, 스트레스, 그리고 식품에 충분한 영양소가 없기도 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동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 몸이 오염되는 시간이 우리 몸이 해독되는 시간보다 빨라서
만성 피로, 만성 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나는데 보통 3단계로 이루어진대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이 책을 꼭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책에 이제 딱 해독 부분만 32페이지, 3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 딱 3단계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 이제 같이 읽어주면서, 보여주면서 같이 읽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1단계에서 필요한 영양제, 비타민 미네랄. 2단계에서 필요한 영양제, 여기 보면 이렇게 아예 딱 나오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요것들, 이것도 한번 쭉 읽어주고요. 그리고 3단계에서 필요한 영양제, 식이섬유, 물, 소화효소, 유산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젤리에 잠깐 공유해드렸는데 2페이지짜리 있어요. 그 2페이지짜리 해독 방법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독하는지 해독 방법 2페이지짜리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해독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렇게 설명해준 다음에 바로 해독 일주일 하는데 80만 원이고 해독을 하고 나면 우리 몸이 살이 빠지는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바로 다이어트 이어서 하면 잘 빠지거든? 그러면서 다이어트 3달을 추천을 해요. 3달치는 한 250만 원 정도 하는데 일주일치로 따지면 20만 원 정도 하는 거야. 유양할 거면 20만 원이 낫지 않아? 여기서는 80보다는 20을 강조하면서 석 달을 다이어트 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같이 겹붙이는 말은 결과는 보장해. 최고의 영양제로 해독하는 거기 때문에 나 좋아진 거 봐봐. 나 완전 좋아졌지?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요. 여기서 서프를 풀기도 하고 아니면 상황을 봐가면서 오늘은 여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뺐으면 안 되니까 다음번에 설명해 줄게 하면서 서프 설명은 다음번에 한다고 하면서 약속을 정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유맵을 열고 바로 제품을 넣어요. 제품을 넣고 이제 뭐 한 달을 하던 석 달을 하던 이렇게 이제 뭐 금액을 넣는다 이렇게 제품을 쭉 넣은 다음에 넣을 때도 이제 이거는 이래서 필요한 거고 이거는 이래서 필요한 거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쭉 넣거든요. 그러고 나서 금액을 보여줘요. 그리고 일단 카드는 어디 거 쓰냐고 물어보고 몇 개월 되는지 무이자 몇 개월 되는지 보여주려고 그런다면서 카드 어디 거 써?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고서는 이제 뭐 3개월치를 하겠다 하면 그렇게 이제 3개월치 그럼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면 너 살 빠지면 분명 사람들이 물어본다 뭐 했냐고 물어보거든? 그럼 그냥 유산을 했어 라고만 말하고 나 소개시켜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 캐시백도 받을 수 있거든 하면서 보상 설명을 하고요. 흰책자 가지고 보상 설명을 쭉 하면서 3BC를 열어줘요. 그리고 인바디도 무조건 찍어두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이 해독을 하면서 해독을 권하면서 해독이 됐든 다이어트를 하든 하면 꼭 일주일 뒤에는 무조건 만나요. 무조건 만나서 인바디를 찍고 수치도 확인시켜주고요. 근데 한 달치 혹은 3달치를 구매한 사람은 추가적으로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2단계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요. 일주일만 구매했던 사람은 이렇게 좋아진 몸으로 다이어트 이어가라고 하면서 이제 또 3달 다이어트 하면 완전 요요 없는 다이어트 완성이 된다. 한 달 2kg씩 빠지는 거 완전 쌉 가능하다고 막 이러면서 또 보상을 또 풀어줘요. 보상을 이제 풀어주면서 그리고 너 이거 석 달 하고 나면 하는 중간에 분명히 살이 빠져가지고 뭐 했냐고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유산화 했다고만 해. 그리고 나 소개시켜줘. 그러면 캐시백 받게 해줄게. 이러고서는 또 이제 보상을 얘기하고 3BC를 열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독이나 다이어트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요. 만나가지고 인바디 찍어서 확인시켜 주고요. 수치 확인시켜 주고 한 3, 4주 정도 지나면 일단 몸도 조금 변화가 있고 자기가 느끼는 가벼움도 확실히 있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수치도 있고 그때 PPPS 설명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4명 소개하면 평생 자격증이 따지는 거라는 거 이때 설명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유산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하면서 유소다 설명해 주고요. 이때 유소다 설명해 줄 때, 저는 이제 제가 쓰는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창업자의 마인드 꼭 얘기하고요. 그리고 미국 컨벤션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조시설 공정에 대한 거, 그런 얘기도 꼭 해주고요. 그리고 헬스팩 하나 나오기까지 1000번 정도의 테스트가 거치는 이야기, 뭐 공신력 있는 자료들, 이런 얘기를 쭉 해줘요. 그런 거 얘기해주면서 유소다에 저 이 얘기도 꼭 해주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뒷편이에요. 유소다 뒷면인데, 뒷면,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유소다 회사 속에서 1판 1세라고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보이나? 23년 1월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거고, 여기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토시 하나하나가 거짓이 없다는 것도 꼭 확인시켜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건강에 니즈가 있는 경우는 해독, 다이어트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일단은 먼저 건강 체크리스트 먼저 해주고, 한 번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유소다 뭐 이런 거, 보상 같은 거 같이 풀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에 니즈가 있는 경우에는 만나면 그런 얘기부터 해요. 요즘 머니러시가 트렌드라는 거 얘기해주고, 예전엔 MZ세대들만 여러 가지 직업을 갖는 줄 알았는데, 요즘 주변에 이제 CEO이신 분들도 있고, 만나보면 그 CEO들 모임에 나가도 직업이 하나가 아니래요. 여러 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요즘 트렌드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파란 책자, 이제 흰 책자하고는 좀 달라져가지고, 파란 책자 22쪽에 있는 Y네트 마케팅을 시작으로 이걸 시작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거 하면서 라면 시장이 2조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5.5조라는 얘기 하면서 또 23쪽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장 많이 팔리는 주요 제품이 영양제하고 화장품 합쳐서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산화는 먹는 영양제, 바르는 영양제만 취급한다는 거 강조하면서 브랜드 체인지 설명하고 보상 플랜까지 쭉 풀어요. 흰 책자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이 구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품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하면서, 진짜 신기하게 근데 해독을 경험하면 해독이 전달이 되고 헬스팩만 먹어보면 헬스팩만 전달이 돼라고 얘기하면서, 무조건 너 이거 사업을 할 거면 해독은 무조건 해야 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건체리를 진행을 하죠. 건강 체크리스트를 진행을 해요. 건강 체크리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면 100%예요. 한두 개, 세 개 이하 절대 안 나오거든요. 무조건 7개 이상 나와요. 그래서 또 아까 앞전에 건강에 니즈가 있었던 그 경우를 다시 그대로 반복해요. 그래서 해독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해독은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 이제 설명하면서, 너 근데 해독을 하게 되면 가게도 3개가 그냥 오픈이 돼. 라는 것도 설명을 해주면서 3BC 오픈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유맵을 열고 제품 구성하고 금액 보여주고 카드 물어보고, 이런 순서로 저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속은 아까 건강 니즈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독을 하게 됐을 때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만나서 또 이런 설명을 또 다시 하고요. 이런 식의 순서와 방법으로 저는 쇼도 플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쇼도 플랜 꼭 해독을 끊거나 3BC를 열어야만 쇼도 플랜이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쇼도 플랜을 하고 yes, no, maybe 받는 게 쇼도 플랜이에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저도 매 미팅마다 해독을 끊거나 3BC를 매번 열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절 당연히 있고요. 거절 당했을 때는 쇼도 플랜 제대로 한번 연습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전혀 이렇게 이렇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거절 두려워하지 말고 거침없이 쇼도 플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리더님들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응? 되셨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되게 많은 그 골드님들의 실전 노하우를 들려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차 골드님 것만 들었어요. 나머지 분들도 사실은 실전 팁들이 되게 많고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겠대요. 동승 리더님 같은 경우는 이런 노하우들을 다 듣고 본인 것으로 만든 케이스죠. 네. 우리의 사고로 제 얼굴을 못 보여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유효 기간이 한 10초 정도밖에 안 돼서 10초 동안 빠르게 얘기를 할게요. 그냥 그래가지고 리더님들이 이거를 내 것처럼 만들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크립트를 따서 한다든지 그냥 듣고 좋네 저렇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진짜 내가 누구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 소비자들에게도 다 쇼더 플랜을 했었습니다. 그때 생긴 노하우가 아직까지도 써먹어요. 한 번만 하시면, 한 번만 밀도 있게 쇼더 플랜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쇼더 플랜은 그냥 누워서 떡먹기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진짜 결단의 시간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남의 얘기지, 골드니까 했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걸 해서 골드가 되신 거예요. 동순 리더님이. 그쵸? 골드가 돼서 한 게 아니거든요. 맞다고 막 양손으로 쌍따봉이 이거 뭐지? 쌍동그라미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쇼더 플랜 해야 한다. 그 얘기를 우리 신하나 골드님이 해주실 예정이에요. 한번 기다랗게 잘 들어봐요. 저보다 더 세게 얘기해 주실 예정이에요. 기대해도 되죠? 아주 귀따갑게 하는 시간이네요. 사실 그 쇼더 플랜을 해야 하는 이유랑 왜 해야 되는지 좋게 말하면 리더십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잔소리죠. 앞에서 이미 유란 스폰서님이랑 동순 리더님이 다 제가 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마인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밤에 모여있는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은 그냥 제품, 유사나의 제품으로 건강만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유사나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업자라는 자세로 오너 마인드를 장착하고 여기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면은 유사나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쇼더 플랜? 쇼더 플랜 어디 들어가요? 성공의 8단계죠. 성공의 8단계를 해서 내가 뭐가 막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쵸? 자, 1단계 뭐예요? 꿈과 목표 설정을 먼저 해야죠. 건강해지고 싶어. 나 유산할 돈 벌고 싶어. 그쵸? 이렇게 목표 설정을 했으니까 여기 와 계신 거예요. 했다 칠게요. 2단계 뭐예요? 우리 오늘 성공의 8단계 한번 체크해 봅시다. 2단계 결단. 결단. 제품 제대로 먹을게. 오너 마인드 정말 장착해 볼게. 자, 여기서 그 결단 다 하셨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쵸? 결단했다 칠게요. 3단계가 뭐예요? 3단계? 명단 작성. 여기서부터는 어떤 마인드적인 게 아니에요. 이제 액션의 시작이긴 해요. 나와 함께 건강을 챙길 사람이 누굴까? 나랑 같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볼 사람을 떠올려보자. 이거 스폰서님들이랑 만나고 전화하면 늘 하시는 거죠? 늘 하시고 계시다 생각하고 이것도 오늘은 패스할게요. 명단 작성은 본격적인 비즈니스 액션을 위한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명단 작성을 매일같이 한다고 내 수당이 달라지던가요? 아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준비 단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 돈 버는 건 성공의 8단계 중 4번째인 4단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4단계 뭐예요? 초대. 역시 동숙리더님 제일 빨라. 초대예요. 초대는 뭐예요? 너 나한테 유산에 대해서 들어볼래?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네가 지금 제품은 잘 먹고 있는데 그 제품이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어떤 마인드로 만들어지는 건지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는 게 초대예요. 궁금해? 이거 초대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관계십을 하는 거, 그 사람과 친해지는 거,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래서 들으면서 그 사람의 상대의 니즈를 찾고 핫버튼을 찾는 거는 모두 3단계 명단 작성에 들어가는 거지 초대가 아니에요. 자, 아까 동숙 리더님 얘기하셨죠?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야, 우리 수다 떨기 전에 내가 너한테 해주기로 했던 얘기 30분 안에 할게. 저는 이거는 다시 한번 초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초대라는 거는 내가 준비한, 내가 이때까지 연습하고 공부한 쇼더 플랜을 듣게끔 앉혀놓는 게 초대예요. 이 초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쇼더 플랜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안 그럼 정말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공격이겠죠. 일종의. 그쵸? 자,
그래서 매일같이 내 다이어리가 빽빽하고 유산화로 쓰는 시간은 너무 많은데 왜 내 수당은 여전히 0일까? 아니면 내 수당은 왜 오르지 않고 그대로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 나의 그 유산화 시간이 너무 많이 관계십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는지, 초대나 쇼더 플랜을 하지 않은 그냥 그런 관계십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런 관계십이 너무 길어지는 게 나의 패턴이 되다 보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당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방법을 바꿔보셔야죠. 한 사람과의 관계십을 너무 길게 가져가시는 분, 콜드에서 웜으로 가져가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쇼더 플랜을 할 타이밍이 오히려 애매해지고 있는 거라고 이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친한 친구한테는 각 잡고 쇼더 플랜 하는 게 뭔가 어색한데 한 달이 건넨 사람한테는 마치 정말 내가 전문가가 된 것처럼 막 술술술 쇼더 플랜이 되잖아요. 그거예요. 관계십으로 너무 친해지기 전에 쇼더 플랜을 먼저 한 다음에 관계십을 이어나가라 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은 성공자분들이 강의에서 해주시는 팁 중에 하나거든요. 선 쇼더 플랜, 후 관계십. 내가 상대에 대해서 정말 잘 아직까지 다 알지 못하더라도 목적이 있는 만남임을 먼저 밝히고 쇼더 플랜을 먼저 한 뒤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뭐예요? 아까 동숙 리더님 얘기해 주셨죠. Yes, no, maybe.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관계십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상대가 나에게 해준 대답이 비록 내가 기대했던 예스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제품을 애용하면 내가 더 날씬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활력이 있는 모습을 그 사람이 보겠죠. 그럼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자 하는 그 시각도 변하고요. 또 내가 그 사람과의 대화를 관계십을 이어나가면서 아, 정말 그 사람의 니즈가 뭐였는지 처음 생각했던 니즈가 그 사람의 니즈가 진짜 아닌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나의 시각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쇼더 플랜을 할 타이밍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관계십의 횟수가 많다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다? 아니다. 분명한 건 내 비즈니스의 성장은 뭐에 비례해요? 나의 쇼더 플랜 횟수에 비례해요. 아까 동숙 리더님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만약에 예스가 안 나왔어. 노라고 했어. 그래도 뭐예요? 거절에 대해서 기죽지 말고 아, 오늘도 쇼더 플랜 하는 연습을 제대로 한 기회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쇼더 플랜 하는 게 단지 그 대답이 무서워서 못하고 명단을 아끼고만 있는 그런 경우는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자, 쇼더 플랜이 뭐예요? 제품을 소개하는 것도 쇼더 플랜이고요. 보상을 안내하는 것도 쇼더 플랜이고요. Y 역량들을 안내하는 것도 쇼더 플랜이에요. 쇼더 플랜은 상대가 필요한 정보를 내가 공유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공유와 연결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제대로 알려주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제대로 알아듣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는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이 대답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또 yes, no, maybe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게 쇼더 플랜인데 그 내용이 제품이든 보상이든 Y 역량제로 시작되었던 무엇이든지 간에 yes, no, maybe라는 대답을 들으려면 반드시 클로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래 해서 하버드에서 영양제를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하대. 유산에는 이런 제품이 있어. 난 이런 보상 플랜이 끌려서 유산을 시작했어. 라고 끝난 쇼더 플랜은 상대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yes, no, maybe가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지. 그렇구나. 로 끝나. 그럼 그 대답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미궁에 빠지는 거지. 분명히 yes, no, maybe밖에 답이 없다고 했는데 얘는 응, 그렇구나로 하는 거예요. 왜? 내 쇼더 플랜이 클로징이 안 됐으니까. 그건 바른 쇼더 플랜이 아닌 거예요. 그쵸? 내 쇼더 플랜에 대해서 매뉴얼에 없던 반응이 나왔다? 그럼 쇼더 플랜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죠. 잘한 쇼더 플랜은 뭐다? 반드시 yes, no, maybe로 귀결이 되어야 한다. 그럼 그 다음은 쉽잖아요. 우리 yes, no, maybe에 대한 후속 방법 매뉴얼로 다 나와 있어요. 혹시 자기 본인의 어떤 다이어리나 핸드폰에 이 후속 매뉴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그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요청하셔서 오늘 바로 받으세요. 오늘 유니스타즈 그 디렉터 이상 톡방에도 이거 다 공유됐어요. 젤리의 이 후속 매뉴얼 족보가. 남들도 보고 있는데 우리 없으면 안 되잖아. 그쵸? 우리의 족보니까
그럼 이 쇼더 플랜 연습은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하셔야죠. 지금 하러 나 아직 전반적인 내용도 잘 모르는데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시간 얼마 필요해요? 2주면 돼요. 어제 본사 로컬 Q&A 시간에 조아름 루비님, 우리 스폰서님 얘기하셨어요. 각 잡고 2주면 유사나 비즈니스에 필요한 내용을 다 익힐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생각보다 유사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흰책자 한 권 알면 되고요. 우리가 젤리 기초 트레이닝에서 하는 6가지 있죠. Y 영양제, 유소다 서플, 리셋, 보상 플랜, 성공 조건. 이 6개만 하면 유사나 비즈니스 쇼더 플랜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나는 제품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설명하지 못해서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과학자 아니잖아요. 제품 성분 하나하나까지 다 알아야 전달할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유사나 그 사장님 케빈 게스트니까 말했대요. We do science. 과학은 우리가 할 테니 이거 빼고 나머지 공유하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너무 각자가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지 않나?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한 가지. 쇼더 플랜 연습 때 그 내용도 다 알아. 6가지 다 설명할 수 있어. 나 그래도 쇼더 플랜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죠? 하는 분들 계시죠. 그쵸?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쇼더 플랜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제가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만남, 자연스러운 쇼더 플랜을 강조하면서 관계식 속에서 말로만 혹시 쇼더 플랜을 하고 있지는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런 기간이 꽤 있었거든요. 도구를 활용하세요. 동숙 리더님 말씀하셨죠. 항상 전 예전에 이 각진 가방 가지고 다니는 게 되게 예전에는 너무 동숙 리더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른 얘기예요. 다단계나 아니면 보험 아줌마들의 그 각진 가방이 전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 오랜 시간 일을 하셨던 분들이 사과합니다. 각진 가방이나 요만한 사이즈 가방을 들고 다니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 서플도 넣어야 되고요. 유소다도 넣어야 되고요. 오늘 소개받은 그 새로운 파란 책자, 그 흰 책자도 넣어야 되고요. 와이큰, 하우크닝도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을 다녀야지 귀여운 가방, 예쁜 가방 하나로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도구를 활용하셔야죠. 도구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냄비 안 들고 그쵸, 제작지 됐대. 우리 성공의 8단계 1단계 꿈과 목표 설정할 때도 시각화의 힘을 얘기하면서 뭐 해요? 훈판 만들잖아요. 그 버킷리스트 30개 써서 냉장고에 붙이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걸 오래 눈으로 보면서 기억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다, 내 스스로도. 그런데 내가 전달하는 유소다의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그 상대는 나에게는 익숙한 유소다의 이야기,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해독의 원리들이 모두가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떻게 커피를 마시면서 말로만 하는 나의 전달이 힘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 이용하라고 이런 전문가들이 만든 도구를 우리는 사용하는 겁니다. 인간은 도구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진 제품인지, 전문가들의 기준에서 어떻게 충족되었다는 게 어떤 차이를 말하는 건지, 권리소득이라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런 자료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하나로 만든 게 아까 동숙 리더님이랑 유란 스폰서님이 설명해 주신 이번에 새로 나온 파란 책자, 그 흰 책자겠죠? 그 책자를 가지고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부터 마지막에, 그래서 당신이 무슨 제품을 얼마에 먹을 수 있는지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거 한번 똑똑히 활용해 보자고요.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앞에서 두 분이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 언어를 섞어서 스크립트를 한번 써보세요. 혼자 막 떠드는 게 어색하세요? 앞에 인형 앉혀두고 연습해보세요. 자꾸 입에 익혀놓고 실전에 나가시면 내 연습한 걸 50은 나와요. 제가 화면 공유 하나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오늘 걸 화면 공유 되나요? 이거를 2020년도인가? 제가 흰 책자를 가지고 연습했던 그 동영상이 제 핸드폰에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혼자 떠들려니까 너무 어색해서 앞에 인형을 앉혀놨어요. 걔가 나의 고객이었어요.
2명이 있었네요. 제 고객이 처음에 연습할 때는 19분이 걸렸죠. 뒤에 연습하니까 15분대가 나왔더라고요. 3분만큼 빠뜨린 건지 아니면 군더더기인가 떨어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내용은 다 들어보지 않아서. 이렇게 상대를 두고 연습을 하세요. 저는 그 당시 남편이 들어주지 않아서 인형을 놓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흰 책자 237번 있죠. 녹음을 했었어요. 2020년도에. 그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나 봐요. 여기 동숙 리더님도 기억하시죠? 여기 계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하셨어요. 마쇼가 마스터 쇼더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그걸 매일 한 번씩 반복을 했어요. 이걸 반복적으로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 동숙 리더님도 흰책자를 설명하신다고 오늘 공부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시간을 연습한 1, 2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설명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그렇죠? 이렇게 내가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대를 만나니까 쇼더 플랜을 100까지 다 발휘 못하겠다 하시면 뭘 하면 돼요?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되죠. 신규 세미나라든지 월요일 본사 로컬 아니면 스폰서님께 요청한 2대1 미팅을 활용하셔서 쇼더 플랜을 하는데 이런 세미나나 로컬을 활용하는 거는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쇼더 플래너를 활용하는 시스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이걸 하려면 명단만 가지고 관계심만 하면 가능할까요? 아니죠. 초대를 하기 위해서도 1차적인 쇼더 플랜은 나의 몫인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 쇼더 플랜의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채우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거기 가면 다 알 수 있어. 놀러와 재밌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 이건 제대로 된 초대가 아닙니다. 그럼 정말 재밌더라. 사람들 많더라도 끝나요. 자, 내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좋아하게 된 유산화를 전달하지 않고 계속 시스템 안에서 혼자 공부만 하고 있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만 커져요. 우리 몸은 작은데 머리만 커진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추파춥스라고 하잖아요. 뭘 입어도 안 예뻐요. 나가서 몸 실력을 키워야 돼요. 일단 쇼더 플랜을 해보고 거절도 받아보고 메이비도 받아보고 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 이렇게 연습했었는데 그 얘기를 안 했네? 이거 빠뜨렸네? 그때 걔 반응이 여기선 별로였는데 이렇게 얘기해볼 것. 이거를 해봐야 몸 실력이 늘어요. 미팅 마치고 스폰서님한테 전화해서 이건 저랬고 저랬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폰서님이랑 둘이서 막 흰 책자 가지고 이때는 이런 얘기 했을 때는 듣지 못했던 팁들이 그 미팅 후 소통에서 다 나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몸집이 커지겠죠? 머리만 자꾸 커지면 뭐가 돼요? 추파춥스가 돼요. 그쵸? 추파춥스 껍데기 벗기는 거 생각보다 되게 힘들죠. 이빨로 물어뜯든 가위를 쓰든 어쨌든 그 껍데기를 벗기고 밖에 나가야지 이 추파춥스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빨리 이 껍데기 벗겨가지고 유산화 비즈니스 달콤하게 좀 더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후속 매뉴얼 없으신 분들 요청해서 다 받으시고요. 쇼더 플랜 스크립트 써보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집에서 인형을 앉혀놓든 가족을 한 명 앉혀놓든 해가지고 연습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됐든 나가서 우리 한번 쇼더 플랜 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팅 관계십의 횟수 말고 쇼더 플랜의 횟수를 반드시 늘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역시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죠? 제가 하면 또 막 잔소리가 되는데 여러분 쇼더 플랜 왜 안 하세요? 이러는데 지금 너무 잘 부드럽게 얘기해 주셨네요. 쇼더 플랜 하는 횟수가 내 비즈니스 성장이 되는 거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장이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예전에 진짜 연습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간과했어. 모든 분들이 다 할 줄 아는 줄 착각했어요. 연습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쇼더 플랜은 유산화 제품 셀링으로 끝나면 그냥 셀링이에요. 쇼더 플랜을 해서 yes, no, maybe를 들어야지 그게 진짜 비즈니스입니다. 쇼더 플랜을 꼭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명단 작성해서 명단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명단 가지고 셀링만 하는 거예요. 세일즈만 하신 거예요. 절대 네트워크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 거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쇼더 플랜 대상이 아까 뭐냐? 비즈니스로 가능한 사람.
이기도 하지만 그냥 소비자한테도 쇼더 플랜 합니다. 저는 해독 설명할 때 다이어트 그냥 제품 하나 먹은 소비자한테도 쇼더 플랜 해요. 제품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체인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보상 플랜 얘기도 해요. 리더님들 아직 쇼더 플랜을 못한 파트너나 소비자가 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쫙 뽑아서 쇼더 플랜 하십시오. 내가 콜드한 대상이 있다면 유산아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약속을 잡아서 쇼더 플랜을 하세요. 내가 유산화를 하겠다는 파트너가 있는데 내가 쇼더 플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 파트너는 결국 안녕. 나는 이걸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고 떠납니다. 무조건 쇼더 플랜을 하시고 쇼더 플랜을 가르치시고 쇼더 플랜이 어렵다면 본사 신규 세미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후속을 해주려면 뭐 해주실 거예요? 파트너한테? 파트너가 소개한 사람한테 가서 쇼더 플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파트너 후속을 절대 하실 수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능력을 키우는 건 사실은 너무 기본이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걸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좀 놀랬습니다. 많이 놀랬어요. 리더님들. 꼭 하시길 바라고